2016년 1월 다보스 포럼, 즉 세계 경제 포럼의 클라우드 슈밥 회장이 일자리의 미래라는 보고서에서 향후 5년간 약 700만 개의 일자리가 소멸된다. 그런데 200만 개가 새로 생김으로써 500만 개가 완전히 사라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갖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죠. 바로 이렇게 되는 요인이 4차 산업혁명이 출발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쫙 했는데 이 슈밥 회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제 검토를 해갖고 다빈치 연구소의 토마스 박사는 좀 세게 놀았어요. 현 지구상에 존재하는 직업의 약 50%가 소멸된다. 깜짝 놀라죠. 그랬는데 사실은 미국에서 10년마다 약 25%의 직업이 바뀐다. 뭐 이러는데 한 2배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고용정보원에서는 인공지능과 로봇 등등으로 해서 2025년에 국내 취업자의 61.3%가 일자리가 바뀌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기고 없어지고 뭐 그런 소리인데, 이 내용은 무슨 소리냐면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국내 근로자가 약 2,660만 명인데 그 중에서 1,630만 명이 일자리를 바꾸든지 생각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폭탄 선언에서 그러면 일자리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 학자들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 직업이란 개인이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을 통하여 수입을 얻는 활동을 의미한다. 답이 된다는 얘기죠. 생계 유지를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원만한 사회활동과 성숙한 자아실현을 이루는 수단이다. 이런 내용으로 봐서 그러면 일자리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것은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인간이 생각하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즉 과학의 호기심인 거나 마찬가지로 호기심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일자리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호기심이 몇 가지가 있어요. 수없이 많지만 크게 3가지를 봅니다. 미시서에게, 즉 세상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아주 쭈꾸만 것들로서부터 이루어졌다는데 그런 거를 말하고, 거시세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주가 어떻게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알면 좋겠다. 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이니까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통해서 큰 틀에서 세계에 대한 의문점인데, 이것을 풀어가는 과정이 바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만드느냐,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편하게 궁극적으로 인간을 대신하는 기계를 계속적으로 염두에 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면 인간이 도대체 누구냐인 겁니다. 인간이 뭐냐, 사람이 기계보다 잘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일자리의 기본 핵심이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데, 첫 번째는 너무나 잘 알죠. 인간은 상상력이 있고 창작 활동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랑, 도전, 질투, 슬픔, 그리움 등 감정과 유머와 눈물이 있다. 쪼르륵. 요거 감정, 유머, 눈물을 쪼르륵 잘 만드는 사람이 히트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인간의 여러 기능들이 합해진 복합적인 행동 변화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적응을 할 수 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적응을 하면서 타인과 연계해갖고 협동해갖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이런 재주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아채고 순간적으로 대처를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지원하느냐 또는 반대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인간의 특징은 뭐냐면 상황이 불리해지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요 거짓말 하는 내용이 영화로 보면 수없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세 만들기, 후선 만들고.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속성은 인간들이 중독성 놀이에 대해서 아주 환호성을 지르죠. 그래서 요한 하이징하 박사는 뭐냐면 우리 문화가 결국은 문명이 놀이에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결정적인 게 인간의 속성이 뭐면 술 마시고 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 마시고 취하는 이 자체로 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태어나는데, 요새 학자들은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신석기에 농업혁명이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식량 차원에서 저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을 만들기 위해서
인해서 농업혁명이 일어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렇게 쭉 읽겠는데 좀 너무 어렵다 이거예요. 너무 어려운데 그게 나오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4차 산업혁명으로 해서 사라지는 일자리가 있고 사라지지 않는 일자리 있고 새로 생기는 일자리,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얘기죠. 그래서 미래를 일깨우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모르면 죽는다 이거예요. 미래. 그런데 미래 예측처럼 불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면 비교적 미래를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 타자기가 사실은 현대 문명에 가장 획기적으로 만들고 남녀 평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예전에 여자들이 직장에서 일원되는 거, 큰 일원되는 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는데 타자기가 생겨서 일억이 돼갖고 결국은 남녀 차별이 없는 시대가 됐다. 그랬는데 지금 타자기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순식간에 타자기가 사라질 수가 있는 이런 얘기가 되고, 컴퓨터가 들어와갖고 로봇을 해서 산업체로 해서 현재의 자동차 회사인 경우는 거의 로봇으로 활용하고 있을 정도인데,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기술의 발전입니다. 타자기가 컴퓨터로 바뀌어지고 단순 작업이 로봇으로 가는데, 아주 단적인 예로서 예전에는 지도 없으면 어떻게 이동을 합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도 한두 권씩 갖고 있는데 지금은 뭐 지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지도가 없어진다는 거는 당연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서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일자리들 이런 게 달라진다고 그러는데, 3차 산업에 로봇까지 오는데 여기에다가 인공지능에다가 모바일을 들어가서 완전히 다른 일자리가 얘기가 된다는 거죠. 이러기 때문에 이게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파급 효과가 인공지능에서 인공신경만, 머신러닝, 딥러닝, 스마트 그리드, 음성인식, 어쩌고 저쩌고 인공지능 비서 이렇게 쭈르륵 하니까 지금까지 로봇이고 뭐 이렇게 갖고 기계화에 의해서 이렇게 변형되는 거고 전혀 다른 개념으로 이렇게 바뀐다. 이러다가 보니까 일자리도 바뀌지 않을 수가 없죠. 물론 여기에 인간이 관련되니까 여러 가지 조건도 있습니다. 뭐냐면 인공지능의 윤리 4원칙이 있는데, 자율성 존중. 즉 영화에서 보면 터미네이터 해갖고 기계가 뭐 인간들 작살을 내고 그러는데, 이런 현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로봇이 무해성이다. 인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죠. 그 다음에 로봇을 차별금지라는 게 무슨 소리냐. 로봇을 사회적인 약자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돈 많은 사람들이고 왕초들만 쓰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로봇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로봇이 이게 뭐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커다란 카테고리로 만들었을 때에 비로소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된다. 이걸 갖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아주 큰 전제입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3차 산업하고 4차 산업하고 확실하게 달라지는 건 뭐냐면, 로봇을 같이 쓰되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로봇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직종이 사라지는 게 아주 솔창게 제일 먼저 사라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2010년에 고용의 미래 오는데, 컴퓨터와 속도와 노동자의 어쩌고 저쩌고 인공지능으로 대처될 직업 중에서 제일 먼저 저기 오는 게 보험업계 종사자나 텔레마케터 해갖고 전화로 구시렁 되는 이런 내용들은 금방 없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도 선거에 여론조사 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하는 것도 있는 걸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수많은 것이 대체가 될 수 있는데, 운수업 종사자, 일반 사무직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사무, 학교사무, 회계사도 몽땅 없어지는 게 아니지만,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일반 로봇하고 달리 로봇이 사람의 생각을 갖고서 대체할 수 있다니까 이게 이제 많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쓰레기를 치우고 분리수거하다는데, 식당에서 단순 서비스, 그러니까 로봇하고
AI하고 인공지능하고 보면 여러 분야로 이런 대체가 가는 거다 그러는데 현재적에서 가장 빨리 대체가 될 걸 호텔 카운터하고 안내원들 일본의 나가사키 헨나 호텔에서 세계 최초로 직원들을 거의 모두 로봇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웨이트리스나 리셉션 뭐 이런 거 전부 다 로봇으로 했는데 그래갖고 콩티도 파티도 큰일 났다 했는데 이 나가사키 헨나 호텔에서 운영을 해보니까 로봇을 50%를 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 오류가 잦은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수화물 처리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매번 손님하고 툭탁툭탁 하는데 아주 희한한 얘기가 있어요. 객실형 비서용 로봇을 놨는데 그랬더니 고객이 코를 골면 이걸 로봇이 명령어로 인증을 해갖고 그냥 매번 사람을 깨우는 거예요. 이러다가 보니까 되는 일이 없어갖고 50%라고. 물론 이와 같은 얘기에서 인공지능을 갖고 앞으로는 이게 보완이 되면 뭐 상당히 많이 파급이 될 걸로 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다가 보니까 빌딩 시설 관리 기술자다. 이게 왜 이런 것이 되느냐 하면 사람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특히 아파트 관리는 계속 돌아다니고 뭐 하는 거는 뭐 로봇이 얼마나 쉬워요. 뭐 경비원들. 그러고 누구나 기피하고 위험하고 더러운 일 같은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아래에 있는 게 기아 자동차의 로봇계인데 로봇계가 외부인 무단 침입을 적발하고 뭐 화재 발생 가능성들이 일일이 점검하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인공지능에다 로봇의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단순 노동을 대체를 할 수 있다. 아주 많이 지금 보급이 되는 게 스포츠입니다. AI가 스포츠 영역에서 매우 확대되는데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의 펜싱의 전자 채점 장비를 이제 도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태권도의 전자 호구 시스템. 그리고 밑에서 보시면 옛날에는 테니스 경기할 때 각 곳에 심판 부심들이 8명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테니스에 호크아이가 갖고 주심만 있습니다. 이게 인공지능이 오는데 물론 이런 거는 있습니다.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심판을 했는데 이 로봇이 얼마나 고지식한지 야구 게임을 아주 배려놓는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심판이 이거 실수를 해야지 그래갖고 싸움도 하고 뭐 이러는 거에서 내용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지금 현재에서는 프로축구에서도 감독을 대행을 하고 있다고 그래. 영국의 맨체스터 시티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런데 코칭 스태프의 역할을 하는데 이게 AI가 실황으로 분석한 선수의 움직임을 봐갖고 컨디션 자료들을 활용해서 감독한테 선수 교체 및 전술을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아르센 벵거 감독이 뭐냐면 앞으로 AI 로봇 감독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지금 가장 결정적인 그런 인공지능의 여파는 바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에서는 RFID에서 태그를 해갖고 그냥 물건을 사가갖고 그냥 나가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결제가 돼요. 이러다가 보니까 종업원들 이런 게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300평에서 1200평 규모의 매장에 4천여 개 제품을 판매하는데 평균 예전에는 89명에서 무려 100명이 됐는데 현재는 직원이 6명이면 된다는 겁니다. 이러는데 이게 들고 안 일어납니까? 그래서 아마존이 결국은 큰 매장도 이 종업원들을 어느 정도 뭐를 한다. 그래갖고 지금 현재 아마존이 130만 명이나 됩니다. 아마 로봇으로 했다 그러면 15만 명도 어려웠을 건데 이게 인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는 사라지는 일자리 이전의 인간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로봇과 사람의 협업 시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순 반복 업무 작업하는 것은 대체하는 것을 어느 정도로 인정을 해주고 그러지 않는 면에서 활성화라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게 돼갖고 BBC가 예측하고 보면
뭐 내용은 쭈르륵 지금까지 한 내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텔레마케이트, 뭐 컴퓨터 입력 요원, 법률 비서하는데 지금은 법전을 그냥 컴퓨터에다 딱 넣으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정리라든가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단순 작업 쭈르륵 했다. 그런 거를 아시면서 하는데 여기에 좀 찝찝한 거는 있죠. 보면 여성의 일자리 수가 남성의 일자리보다 현격하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남자는 4대1 정도는 줄어드는데 여자들은 20대1로 줄어들 걸로 본다. 그 이유는 여학생들이 과학이나 뭐 이런 것을 깊이 하기 때문에 단순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엔지니어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참 한국은 좀 요상이라 해갖고요. 외국 사람이 보는 일자리 사라지는 거고 우리나라에 사라지는 거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회계사하고 조정사가 상당히 많이 대체될 걸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회계사 뭐 법 뭐 이런 것들을 봐갖고 외국처럼 그렇게 줄어들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인공지능 하는데 로봇이 인간처럼 할 수 있는 분야는 상당한 부분을 잠식을 할 거다. 그러면 그 잠식한 데는 자체가 사라지는 일자리가 참 많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여기에서 아니 모두 4차 산업혁명을 해서 일자리가 사라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에 AI가 줄줄이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 일자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자리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또 알아주면 상당히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삼성전자에서 뉴스룸에서 보니까 아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가세하면 인간 주도로 진행되던 일 자체를 전부 빼앗기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 컴퓨터 보급으로 단순 사무직 종사자가 대폭 줄어온 것으로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라지지 않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세상에 학습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즉 신기술 도입으로 인해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산업혁명으로서 우측에서 부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좌측에는 옛날에 옷을 짤 때 일일이 사람들이 일을 했는데 우측처럼 기계화가 들어가니까 사람이 몇 명이 없습니다. 이때에 바로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한 것이 영국 노동자들의 러다이트 운동을 해서 기계를 파괴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공장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마는 어느 뒤에 보니까 이 기계가 노동자들의 단순 노동력 자체는 잠식했지만 인간들에게 근본적인 일자리를 빼앗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기계가 등장하여 생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자 여기서 기계를 관리하고 수리하고 보수하는 사람의 일자리도 엄청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오히려 증가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을 하니까 옥스퍼드 대학에서 고용의 미래에서 사라지지 않는 일자리도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레크레이션 치료사. 이게 사람의 감정을 만지면서 쫙쫙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작곡가, 만화가, 클래식 연주가, 그런 배우, 뭐 예술 영역, 뭐 수목관리원, 치과, 내과, 외과 의사, 뭐 능력 없는 사람이야, 뭐 그러지 뭐 거기다가 성직자, 교사들, 뭐 공부 안 하는 교사는 뭐 퇴출될 걸로 보죠. 그러다가 손재주와 협상과 봉사, 인간의 감정하고 유발하는 거는 이거는 아무리 로봇이 뭐 능력이 있어도 대체를 하기가 어렵다. 여기다 너무나 잘 알려지면 카메라맨, 뭐 아나운서, 큐레이터, 디자이너, 인류학자, 문화해설사, 바텐더 뭐 이렇게 하는데 국가대표 선수를 로봇이 해갖고 박박해서 이와처 뭐 극적으로 뭐 저 역전하고 이러는 감동을 주지를 못하죠. 여기에다가 인공지능의 체스하고 이세돌이의 바둑에 참패했다고 그래서 체스하고 바둑이 사라집니까? 이거는 인간과 인간대로 하고 로봇하고 할 때는 로봇하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일자리가 그뿐입니까? 이발사, 이 형사는 안 없어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변호사, 판사 이런 사람이 자동화할 수
없다기보다는 변호사 변사해갖고 판례를 쫙 하니까 잃는 걸로 하는데, 그런데 사회에서 기계가 해갖고 목쳐라 이런 걸 갖다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일 적으니까 국회의원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국회를 해산하는데 국회의원이 동조를 해야죠. 이거는 아닐 거라고 그래요. 이와 마찬가지로 했는데 식당 요리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레시피를 셰프 왓슨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데 학자들은 요리사가 안 없어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거 소금 너무 많이 넣었어. 이게 요새 맛이 갔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것이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대화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런 거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여기에다가 보면 구멍가게 하고 노점상들. 이게 우리나라하고 불란서하고 비슷한데, 불란서가 제가 있을 때 보면 바로 옆에 거대한 슈퍼마켓. 그런데도 그 노점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구멍가게들이 있고. 왜냐?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구멍가게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분위기를 맞춰가고 그러는데, 이게 한국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인간성이 있는 거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거기에다가 노벨상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창조력의 관계가 되니까. 사라지지 않는 일자리, 사라지는 일자리를 정확하게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사라지는 일자리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영역을 해서 생각하고 이런 걸 할 때 단순한 것들은 어느 정도 대체를 할 수 있다. 이 내용은 하는데, 그런데 지금 놀라운 거는 일반 로봇이 대체하는 일자리 수가 4,000에서 7,500만 개인데, 오히려 지능형 알고리즘 기술을 가진 경우에 일자리를 대체하는 게 그거에 거의 2배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정도로 하니까 미래를 설계할 때에 일자리 없어지고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사라지지 않는 거를 어느 정도로 발빠르게 대체하고 접목으로 하면 될 거다. 그래서 자동화 대체 확률이 낮은 직업이라는 게 이제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예술하는 사람들이 대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능 강사라든가 패션 디자이너도, 물론 패션도 대량 생산은 가능하겠지만 개인 이런 거는 어려울 걸로 보고, 우리 한국인 같은 경우도 국악민 전통 예능인 이게 로봇이 박박해갖고 그렇게 가능하고 배우 모델은 안 없어질 걸로 이렇게 알되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감독하고 기술 감독도 안 없어지는 거죠. 이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게 사라지는 일자리, 사라지지 않는 일자리, 그리고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문제는 거는 미래 변화를 생각하고 미래를 설계하면 대응을 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